안녕 고1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 쌤도 답답하다. 자, 그런데 니네가 일주일 동안 쉴 수도 없고 또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려면 할 수 없이 내가 이제 유튜브에 인강을 해서 올릴 테니까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반복해서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특히 이 함수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대하는 거잖아. 뭐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맛배기도 못 보고 넘어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함수가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함수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 함수의 뜻, 그 다음에 함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지를 철저하게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깊이 이제 미적분까지 쭉 함수가 연결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민서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었으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서 이해해 줘야 된다. 알았지?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배우는 건데, 함수라는 것은 이것처럼 어떤 두 집합의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응? 어떤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 그래, x라는 집합은 이제 쏘는 역할을 하는 거고, y라는 집합은 이제 맞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응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해. 그러면 대응이라는 것은 이렇게 x집합의 원소와 y집합의 원소를 이렇게 화살표로 이은 거, 이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러한 대응이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고,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을 지켜줘야 돼.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쏴야 되는 애들 있잖아. 쏴야 되는 애들, 요거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해요. 정의역. 맞으려고 이렇게 화살에 맞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애들, 이거를 통틀어서 공역이라고 한다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하고, 정의역이라고 하고, 얘를 공역이라고 해요. 공역. 흔히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스몰 x로 표현하고, 공역에 있는 원소들은 스몰 y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집합을 흔히 xy라고 많이 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여기가 뭐 y고 여기가 z일 수도 있고, 뭐 이름이야. 하지만 이제 흔히 관례상으로 쏘는 걸 x 맞는 걸 y로 많이 표현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를 정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공역이라고 한다. 그런데 함수가 되려면 모든 화살 대응은 다 함수라 하지는 않고, 얘처럼 쏘는 애가 두 개를 쏘면은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함수가 되지 않아. 얘처럼 안 쏘고 가만히 있는 애가 있으면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러면 함수가 되잖아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함수라고 해. 즉, 쏘려고 대기하고 있는 이 정역에 있는 원소들이 전부 화살을 하나만 갖고 누굴 쏘든지 상관이 없는데, 화살을 하나씩은 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씩. 같은 걸 쏴도 되고 다른 걸 쏴도 되지만, 적어도 정역에 있는 이 모든 원소들이 화살을 하나씩은 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함수. 그러니까 얘와 얘는 함수가 되지 않고 얘와 얘만 함수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화살에 맞는 애가 있는데요, 이 화살에 맞는 애 1이라는 것은 1에 대해서 맞기도 했고 3에 대해서 맞기도 했어요. 이 화살에 맞은 애, 우리가 흔히 y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우리는 함수 값이라고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f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의 함수값, 1의 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값은 누구라고 그런다? 1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는 함수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수값.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의 함수값도 누구야? 1이죠. 그래서 3에 대한 함수값도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5에 대한 함수값은 5에 대한 함수값은 2 이렇게 표현하죠. 7에 대한 함수값도 2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수값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살에 맞은 애들 1과 2 이런 애들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고, 이 함수값만 다 따로 모아놓은 집합, 이 화살에 맞은 애들만 따로 모아놓은 집합, 이거를 우리는 치역이라고 하죠. 치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 있는 경우는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 1, 2가 다 화살에 맞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1, 2가 전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모두 화살에 맞았으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역이 누구야? 1, 3, 5, 7. 자, 화살에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애들은 1, 3, 5, 7 4개나 되죠. 그쵸? 근데 실제 화살에 맞은 애들은 누구야? 1, 5, 7. 그러니까 얘는 치역은 1, 5, 7이고 공역은 1, 3, 5, 7이다.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다르죠, 얘는. 그쵸? 이때 마이너스 1 함수가 우리가 이 함수를 g라고 하는데 흔히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해요. 함수 이름은 g라는 함수를 표현한다면 g라는 함수의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누구다? 1이다 이런 얘기고 g라는 함수의 0에 대한 함수값은 누구다? 5다 이런 얘기고 g라는 함수의 1에 대한 함수값은 누구다?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는 함수와 아닌 거를 구별하는 방법과 다음 함수값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와 그 함수값을 모은 게 치역이라는 거죠. 그 함수값을 모은 거. 쏠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정역,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은 공역. 그 중에 화살에 맞은 즉 함수값들만 따로 모은 건 치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 1번 이해되죠? 우리가 함수란 무엇이냐? 그죠? 거기에서 정역, 공역, 치역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거를 반복해서 보고 또 보고 해서 그 용어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여러 함수의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역과 치역이에요. 왜 공역은 아니냐? 공역은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애고 함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맞은 애들을 모은 거거든요. 맞은 애들. 그래서 쏜 애들과 실제적으로 맞은 애들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에서 다음 중 정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이랬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수가 점점 어려워질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역이라는 것은요, 쏘는, 즉 우리가 맞는 애를 흔히 y라고 표현했고 쏘는 애를 x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즉 정역은 바로 이 쏘는 애들, 즉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치역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은 애, 즉 y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y라는 것은 함수 값이라고 했어요. 맞으라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y값,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프가 존재하는 여기서는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그죠? 자,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예요. 그래프가 존재하는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프가 존재하는 y의 범위 그거를 우리는 흔히 치역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x의 범위, 즉 정역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x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값,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값, 그거를 빼고 나머지는 다 가질 수 있죠. 그거를 우리는 x의 범위라고 그러고, 즉 정역이라고 하고, 그 정역에 대해서 y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값, 즉 그거만 빼고 y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모은 게 바로 치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일차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직선입니다. 직선, 그쵸? 직선이에요. 이러한 직선이에요. 이 직선은요, x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값, 그런 게 없어요. 끊어진 게 없죠. x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값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아무거나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의역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조건지시법으로 집합으로 써야 되니까 x 바 x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실수. 요게 정의역이죠. 요게. 그러면 그때 y가 가질 수 있는 y의 범위는 뭐냐? 자 봐요. 이 직선이거든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있는 직선.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직선이니까 y값이 저 밑바닥부터 저 하늘 끝까지 다 가질 수 있죠. 그래프가 다 존재해. 그러니까 치역도 뭐다? 이렇게 씁니다. y와 y는 모든 실수 이렇게 쓰죠.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역도 모든 실수, y도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볼까요? 얘는 절대값이 있어. 자, x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 없죠.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0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 들어가도 돼, 2 들어가도 돼, 3분의 1 들어가도 돼, 루트 2가 들어가도 돼, 마이너스 루트 2,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얘와 마찬가지로 뭐다? x바 x는 모든 실수. 자, 그게 정의역이고요. 자, 치역 볼까요? 치역. 자, x가 아무거나 들어가도 얘는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절대값을 씌워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다 보니까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뭐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 1을 더했으니까. 그래서 제 y가 가질 수 있는 거는 y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이렇게 써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y의 범위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 치역을 구하는 게 어려운데 치역, 즉 y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값을 제외하고 최소한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치역입니다. 자, 요거 볼까요? 그러면 항상 x가 가질 수 없는 값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질 수 있네요. 모든 실수예요 항상? 그건 아니죠. 얘처럼 분수함수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모는 도저히 0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면은 큰일 나거든.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가 뭐가 될 수 없어? 0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정의역은 뭐야? x바 x는 0이 아닌 실수죠. 0 빼고는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y가 가질 수 없는 값은 뭐냐? 자, 이 분수가 0이 되려면요, 분자가 0이 돼야 0이 되지, 분모가 0이 돼서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자가 그냥 6이에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요. 분자가. 그래서 얘도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 그게 치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0이 아닌 실수. 그게 즉, 물론 요거 분수함수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정의역과 우리가 치역을 배우게 되고 그래프 그리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반비례 그래프죠. 중학교 때 배운. 자, 398번 2차 함수예요. 이렇게 다항함수들, 내가 말하는 다항함수라는 것은요, 다항함수라는 것은 식의 이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함수의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y가 이렇게 x의 식 없이 숫자로만 표현돼 있어. 요거를 우리는 상수함수라고 얘기해요. 상수함수. y가 x에 관한 1차식으로 표현됐어요. 요거를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1차 함수. 자, 지금 내가 뭐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식의 이름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y가 x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1차식으로 표현되는가? 상수로 표현되는가? 2차식으로 표현되는가? 요런 거에 따라서 얘를 2차 함수, 3차식으로 표현되는가? 3차 함수. 그렇죠? 4차식으로 표현되는가? 4차 함수. 2x 내리고 플러스 3x 제곱. 최고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창을 보고. 자, 요거는 4차 함수.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쭉 배우게 돼요. 요런 거를 총칭해서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그런다 이게. 차수가 정수예요. 0차,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 한다. 그러면 다항함수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분수로 표현됐어요. 분수, 방금처럼 요것처럼 분수로 표현됐어. 분수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수함수. 이 분수함수하고 이 다항함수를 총칭해서, 이 다항함수하고 분수함수를 총칭해서 뭐라 그래요? 유리함수, 유리수라고 그러죠. 우리 유리수라고. 유리함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유리함수에서 뭐도 있어? 맞아요. 무리함수가 있죠. 그래서 루트, 즉 무리식으로 표현된 건 우리는 또 무리함수 그래요. 선생님, 그럼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우면 이제 다 배운 거는 실수가 끝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거는 특히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라 그러고 식에 따라서 식이 x에, 즉 지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x가 지수에가 있는 거예요. 요런 건 따로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배우게 될 로그라는 거에 진수거든요. 여기를 진수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x가 있는 걸 로그 함수라고 하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삼각비. 그쵸? 삼각비. 아이고 또 저렇게 에어컨 올라가는 소리야. 자, 삼각비의
각도에 x가 있는 거, 사인, 코사인, 우리가 배운 거, 탄젠트 이런 거. 이렇게 삼각대에 각에 x가 있는 거를 우리는 삼각함수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이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근데 앞으로 쭉 함수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적인 함수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 함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항함수라고 그러고 요걸 유리함수, 무리함수, 식의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자, 먼저 요거를 언제 배웠냐? 2학년 올라가면 바로 배우고 제일 먼저 배운 건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거 유리함수, 무리함수. 2학년 올라가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3참수, 4참수. 그 다음에 이제 이과 미적분 있죠? 이과 미적분. 이과 미적분에서는 바로 얘네들에 대한 미적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총 함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함수만 배운 거예요. 특별하게 저거 빼놓고는 수열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함수다. 이렇게 함수라는 것은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x에 관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 식의 모양에 따라서 식의 내용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붙기도 하지만 이렇게 집합과 집합이 쏘는 모양에 따라서 자, 여기가 1, 2, 3, 4가 있었어요. 5, 6, 7, 8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유달리 5가 미웠는지 이렇게 쏩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흔히 그런 말 하면 다 무리한다고? 일본말이죠.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다대일이란 뜻이죠. 여러 명이서 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싸울 때 다대일 함수라 그러는데요. 다대일 함수. 자, 다대일 함수라고 해요. 여러 명이서 하나만 대응시켰다 그런 얘기야. 다대일 함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치역이 누구예요? 그냥 치역이 y예요. y가 뭐예요? 5 하나뿐이야. 치역이 5 하나뿐. 이렇게 치역이 하나야 하나? 치역이 하나. 그러니까 얘 식으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요. y가 x의 식으로 막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5 하나야. y는 5 하나. 그러니까 다대일 함수라는 것은 일종의 상수함수예요. 식의 이름으로 치면 상수함수. 식의 이름으로 치면 상수함수. 모양으로 치면 다대일 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또 어떤 모양이 있느냐? 자, 다대일 함수하고 상수함수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자, 1, 2, 3, 4이고요. 여기는 5, 6, 7, 8, 9가 있었는데요. 자, 같은 애를 쏘지를 않았어요.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를 쏠 때 하나당 하나씩만 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당 하나씩. 둘이서 하나 쏜 게 없다 그런 얘기야. 요게 바로 1대1이다 그런 얘기죠. 1대1 함수다. 이 1대1 함수는요. 자, 지금 이 공역상에 안 맞은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공역과 이 치역이죠. 얘는 전체가 공역이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냥 무조건 하나당 하나씩만 맞추면 그게 뭐다? 1대1 함수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플러스 추가가 된 거예요. 추가. 어떤 게 추가가 됐어? 치역과 공역이 만약에 같다라고 추가가 된다면, 즉 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오, 그냥 깔끔하죠. 요거는 추가로 뭐라고 그러느냐? 1대1 대응함수라 그럽니다. 1대1 대응함수.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 중에서도 범위가 더 작은 거예요. 즉 공역에 남아있는 원소가 없는 경우,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 그거를 특별하게 1대1 함수라 그런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게 모양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요. 우리가 1대1 함수 이렇게 써주면 상당히 편하죠. 1대1 함수 알았어. 우리말로 써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학적 정의로 표현해 줍니다. 시험에서는. 자, 수학적 정의로 뭐라 그러느냐? 정역 X에 임의의 두 원소. 말이 좀 길죠.
임의의 두 원소,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에 대하여 이렇게 써주고요. x1과 x2가 다르면 x1과 x2가 다르면 fx1 걔네들의 함수값 걔네들의 함수값도 뭐다? 다르다. 요렇게 표현해줘. 요렇게 표현해주면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아, 1대1 함수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쏘는 놈이 다르면 맞는 놈도 다르다. 맞는 놈도 다르다. 그쵸? 같은 걸 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요게 바로 1대1 함수. 근데 이렇게 딱 표현해주면 우리가 금방 알아보는데, 그쵸? 아이, 또 이거를 갖다가 꼭 문제에서 낼 때는 조금 꼬죠. 어떻게 꼬냐? 이렇게 꼽니다.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도 같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y 값이 같으면 x가 같다? 뭐 y가 같으면 x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바로 요거의 대우죠. 대우 배웠죠 우리 명제에서. 그쵸? 이 대우 배웠어요. 대우는 원명제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다대일 함수 혹은 1대1 함수 혹은 이게 없어 추가가 됐어 그러면 1대1 대응함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잘 볼까요? 요거 지우개 꼭 외워야 돼. 화면에서는 계속 재생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지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또 보고 할 때 찬찬히 보고 다시 또 볼 때 찬찬히. 이 정의는 꼭 외워야 된다. 대우까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내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래프 모양으로 알아봐야 돼. 모양으로. 그러면 자 1번 먼저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함수냐 아니냐? 그걸 먼저 배웠어요. 그거를 이제 아까 집합으로서 하나가 두 개 쓰면 안 돼요. 이거 배웠었죠. 그쵸? 그런 건 함수가 안 되듯이 그림으로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림이 좌우로 흔들려. 예를 들어서 원 좌우로 흔들렸죠. 이러면은 함수야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왜? x값 하나에 y 값이 몇 개야? 두 개. 1,5, 1,5. 즉 x 하나 1이 두 개를 썼다는 얘기죠. 이렇게 y에 있는 애를 두 개를 썼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므로 이런 거는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옆으로 흔들린 모든 그래프는 함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옆으로 됐어? 포물선이 옆으로 됐으면 함수가 안 되죠. x값 하나에 y 값이 두 개니까요. 그쵸? 뭔가 그래프가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여러 개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다. 알았죠? 세로줄을 보는 거야. 함수냐 아니냐? 세로줄. 두 개 이상 만나? 함수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1대1 함수냐 아니냐라는 것은요. 자, 지금 우리가 함수라 함은 옆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좌우, 그러니까 위아래로 흔들리면 함수냐? 이거는 함수예요. 위아래. 왜?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씩 밖에 없어.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이런 거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린 거는 뭐는 되잖아? 1대1 함수는 되지 않죠. 위아래로 흔들렸다는 얘기는 y값 하나에 x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1도 3을 쏴, 3도 3을 쏴, 5도 3을 쏴. 이거죠. x가 여러 개가 똑같은 걸 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프가 있을 때 가로줄을 뽑았을 때 하나씩만 만나면 1대1 함수지만 이렇게 여러 개 걸치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프로 1대1 함수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식에서 바로 알아보는 방법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수함수가 아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란 말이죠. 음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직선은요, 당연히 가로줄을 아무리 그어봐야 하나당 하나씩. 그렇죠? 얘도 아무리 그어봐야 하나당 하나씩. 이렇게 1차 함수들은요, 항상 1대1 함수고, y값도 전부간에 걸쳐 있어서 다 맞기 때문에 1대1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죠. 1대1 대응함수라는 얘기는 모두 된다는 뜻이야? 당연히 1대1 함수도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1대1 함수 중에서 특별한 놈이 1대1 대응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2차 함수들은 모두 1대1 되는 거고 1대1 함수도 된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애, 그 중에서 즉 얘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따져볼 수 있는데 y는 x라는 애예요. 얘는 쏘는 애와 맞는 애가 항상 똑같죠. 1, 2, 3이면 누굴 써야 돼? 1, 2, 3을 써야 돼요. 쏘는 애가 1이면 맞는 애도 1이다. 2면 2다. 3이면 3이다. 똑같은 1대1 대응은 당연하겠죠. 똑같은 놈을 써야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면서 1대1 함수면서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항등함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항등함수의 뜻이 뭐야? 항상 같은 함수, 항상 같은 함수. 쏘는 애와 맞는 애가 항상 같다 그런 얘기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많죠. 그러니까 1대1 대응함수라는 이름도 있고 1대1 함수라는 이름도 있고 항등함수라는 이름도 있고 1차 함수라는 이름도 있고 그쵸? 얘는 아주 이름이 많은 애고 얘는 1차 함수라는 이름이 있고 1대1 대응함수라는 이름이 있고 1대1 함수라는 이름도 있고 1차 함수들은 이렇게 이름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냐면 이러한 다항함수들은 내가 아까 뭐가 다항함수라고 그랬어요?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다항함수. 이 다항함수들은요 항상 정의역이 뭐냐? 특별히 가질 수 없는 이런 거는 다항함수 아니죠. 분수식이니까요. 이러한 다항함수들은 정의역이 항상 모든 실수다. x가 x는 모든 실수. 자, 그러면은 치역은 뭐가 되냐? 그건 그래프 그려봐야 되죠. 그거는 정의역은 이제 언제나 모든 실수인데요. 치역은 그래프가 얘처럼 이차함수 같은 경우 위로 불러가지고 위로.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얘 위로는 없잖아요. 얘 꼭지점 위로는 없죠. 얘 꼭점의 좌표가 뭔데요? 0, 얼마인데? 4인데요. 그쵸? 0,4. 이 꼭지점 이상으로는 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y는 4 밑으로만 있죠. 4 밑으로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치역이 뭐다? y와 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치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y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치역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게 수업할 때는 그냥 조금 천천히 설렁설렁하지만 여기는 계속 설명이 이어가게 되니까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 수 있어. 계속 가야 되니까. 하지만 천천히 보면서 조금씩 반복해서 힘들면 조금 끊었다 다시 보고. 자,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같은 함수. 자, 이 f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는 식이 이런 식이야. 우리가 흔히 말하면 3차함수 이런 거예요. 자, f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 g라는 함수는 이런 함수였어요. 분수함수였죠. 그런데 정역은 -1과 1, 공역도 -1과 1, 이 두 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냐 이런 얘기야. 자, 같은 함수가 되려면 잘 보죠. 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은 함수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공역은 상관없어. 공역은 달라도 되고 괜찮아요. 정역이 같아야 돼요. 정역이 같다. 그 다음에 정역에 존재하는 x에 대한 함수값들이 똑같아야 돼요. x1에 대한 함수나 gx1에 대한 함수값이나 똑같아야 되고 이 정역의 원소가 이제 x1, x2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정역의 원소가.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함수값들이 전부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함수값들이 전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얘였잖아요. 둘 다 정의역은 똑같이 얘랬으니까 둘 다 정의역이 걔야.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함수값이 같아야 돼. 자, 마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얘도 마이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똑같죠? 1을 넣으면 1이야. 얘도 1을 넣으면 1이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야? 함수값들이 각자 똑같은 거예요. F에다 얘를 넣은 거나 G에다 얘를 넣은 거나 F에다 1을 넣은 거나 G에다 1을 넣은 거나 똑같다. 그러므로 무슨 함수다? 같은 함수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는 정의역이 따로 안 써져 있어. 문제가 그냥 떨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의역 공형이 따로 안 써져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얘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값, 걔만 빼고는 다 정의역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면 얘는 정의역,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 자, 얘는 루트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들어가야 되는데 x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니까 x가 뭐가 들어가도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상관없어. 얘도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요. 얘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다 플러스로 나와. 얘도 마찬가지죠. 제곱을 먼저 하고 루트 씌웠으니까 얘 뜻이 뭐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곱이 루트를 얘는 x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왜냐? 제곱 안에 있는 제곱이 루트를 벗겨 나올 때는 양수면 그냥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대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값 x라고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말이 좀 빠르면 여러분들이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조금 천천히 할게. 얘 절대값 x.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는 어떻다? 같은 함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같은 함수다. 자, 401번은 같은 함수냐 물어봤더니 공부를 조금 하고 똑똑한 애들은 얼른 봐요. 얼른 보더니 네, 같은 함수예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 인수분해가 돼서 약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약분이 돼. 똑같아. 같은 함수네요. 그래. 오히려 계산이 더든 애들이 뭔가 모양이 다른데 다른 함수 아니에요? 이러죠. 계산이 되는 애는 같은 함수에 이러는데 틀렸어요. 이때는 계산이 빠른 게 힘이 되겠지. 자, 왜 얘가 같은 함수가 아니냐? 약분하면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약분할 수 없어요. 선생님 왜 약분할 수 없어요? 문자는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0이면 약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약분해서 같은 함수다 이렇게 계산할 때는 분모가 0일 수 없기 때문에 약분을 해요. 계산을 할 때는. 근데 함수에서는 정의역이라는 걸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분모가 없으니까 x가 가질 수 없는 값이 없어요. 얘는 모든 실수예요. 얘는 다 돼. 근데 얘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모에 있기 때문에 x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마이가 될 수 없거든요.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예요. 즉 뭐가 달라? 정의역이 달라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해됐어요? 자, 이 정의역이 다른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를 넣으면 뭐야? 마사 함수값이 마사가 나와요. 근데 얘는 마이를 넣으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약분되면 x마이일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얘는 x마이죠. y는 x마이. 근데 얘는 x가 마이일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마이인 이 순간이 x가 마이인 마사였겠죠. 이 순간이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어요. 이렇게 뻥하고 비어있는 그런 그래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하고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함수다.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여기 볼까요?
내가 정의역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 만약에 모든 실수라 그랬다면, 이렇게 실수라 그랬다면 얘가 직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직선으로 나타나요. 왜? x가 다 가지니까 점들이 전부 다 나타나겠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요, 볼게요. 지금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에 1, 2, 3이 있고요. 누군가 쏘겠죠? 공역은 얘기 안 해줬어요. 다 뭐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1이 누구 쏘겠어? 0을 쏘죠. 그렇죠? 1에 대한 함수값 x가 1이면 맞는 애는 0이다 그런 뜻이죠. 2에 대한 함수값 1, 3에 대한 함수값 2에 대한 함수값 1, 3에 대한 함수값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맞을 수 있는 거는 0, 1, 2 요거를 갖다가 순서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1,0 자 쏘는 애를 왼쪽 맞는 애를 오른쪽 요거를 x 요거를 y 이렇게 한 거예요. 2,1 3,1 이렇게 쏘는 애와 맞은 애를 순서상으로 묶어서 집합으로 표현했어. 요게 바로 그래프예요. 요게 선생님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집합인데 이걸 그래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는 것도 물론 그래프라 그래요. 1,0 2,1 3, 얘는 점으로 이렇게 세 개만 딸랑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점 세 개만 딸랑 나타나는 거예요. 쏜 애와 맞는 애를 순서상으로 묶어서 좌표 평면에 나타나는 거죠. 근데 x가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하면 여기에 막 있었을 거예요. 사이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었겠죠. 걔네들이 모두 순서상으로 맺어져. 그래서 여기다 다 표현하면 점이 연속적으로 점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 실수면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죠. 근데 정의역이 3개밖에 안 되면 점 3개로만 표현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 하나 설명하고 여러분이 너무 지루하면 안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 설명하고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들어서 알고 있는 애는 조금 스킵해도 되고 자기가 한 번 더 듣겠다, 2번 듣겠다, 3번 듣겠다. 왜냐?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기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일 0, 1, 2 정의역과 공역이 즉 쏘는 애도 마일 0, 1, 2 맞는 애도 마일 0, 1, 2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로 쏘는 함수인데 기억이라는 함수 볼까요? 그래프가 보니까 순서상이 마일, 1이었어. 요 순서상 그쵸? 마일이 누구 썼다? 마일이 1을 썼다. 0도 1을 썼냐? 왜? 이전에 좌표가 0,1이니까 0,1이니까 0도 1을 썼어. 1도 1을 썼어. 1도 1을 썼어. 2도 1을 썼어. 2도 1을 이렇게 됐네요. 무슨 함수예요? 얘? 다대일 함수죠. 그쵸? 근데 다대일 함수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다대일 함수면서 뭐 식의 이름으로 보면 y는 전부 1만 나온 거예요. y는 1. 그러니까 식의 이름으로 보면 y는 2. 즉 상수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 이해됐어요? 얘는 다대일 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치역을 뭐라 그러겠어요? 1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역은 1 하나뿐이죠. 얘 보죠. 얘는 지금 마일은 누굴 썼어요? 마일은 마일, 2잖아요. 마일은 2를 썼어요. 얘가 마일 0, 1인데요. 마일은 2를 쓰고 0은 누굴 썼어요? 0, 마일을 썼네. 0, 마일 1은 1,0 2는 2,1 비록 엇갈리게 했지만 하나당 하나씩 썼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1대1 함수죠. 하나당 하나씩. 그러고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도 되고 또 뭐도 된다. 1대1 대응 함수도 된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근데 무조건 1대1 함수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혼자거나 아니면 얘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자, 요거 볼까요?
요거는 마일 0, 1, 2가 누구를 썼나 볼게요. 자, 마일은 2를 썼어요. 마일, 2. 0은 0, 마일이네. 0, 마일, 0, 마일을 썼어. 1은 1로 마일을 썼